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지난 원유 ETF 롤오버 관련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에 댓글을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좀 기초 지식이라든지 체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조금 많이 느꼈고, 제가 그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춰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거나 제가 가볍게 여겨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익숙한 분야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 유가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ETF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ETF랑은 많이 다르죠. 실물이 있는 주식을 가지고 이 자산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선물 베이스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용어도 생소하고 가격이 결정되는 그 구조까지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또는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고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의 한 2주 정도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연속되어 있는 또 비슷한 질문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영상으로 그 답변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최근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유 관련 ETF나 ETN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못 말리는 원유 베팅 ETN 괴리율 30%가 넘어, 그때도 제가 다른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30%를 넘어서 60% 70%까지 괴리율이 발생되는 것을 저희는 심심치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사 같은 경우는 국내 ETF가 아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N이죠. ETN과 ETF인데 무려 3배수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괴리율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제 상장 폐지가 되었고, 실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상장 폐지가 되었고 이런 ETF에 많은 한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ETF들이 상장 폐지가 되기 직전까지 거래 중단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괴리율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LP 유동성 공급자들이 거의 관여하지 않아서 가격이 유가 변동을 반영을 못하는 것을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괴리율이 너무 큰 ETN이나 ETF 같은 경우는 중심적으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다른 영상에서 처음에는 이런 레버리지 ETF까지 ETF, ETN까지 제가 매매를 하다가 괴리율이 지속적으로 너무 크게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모두 다 수익 실현하고 다시는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영상을 남겼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에 관련돼서 롤오버가 되면은 추가 비용이 부과되는가 라는 질문, 그리고 페거데이션 상황이 되면은 추가금이 들어오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개별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코스피 200 또는 코덱스 관련된 ETF를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개별 종목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실물 주식을 매매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롤오버라는 이런 개념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유 관련된 부분 또는 금과 관련된 부분 또는 코모디티 관련된 이런 그 ETF나 아니면은 상품들 관련된 상품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상품이 원유를 직접 매매를 하거나 또는 금을 들고 있거나 그 옥수수를 사서 창고에 쌓아두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물 자산이라는 것은 실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1월물,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월이라고 하면은 1월 또는 2월물, 3월물, 4월물, 5월물 이렇게 매달 발생되는 이 선물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자산이 계속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1월물 대신에 2월 선물을 매매를 하게 되고 2월
2월에 대한 기초 자산이 사라지기 때문에 3월물을 매매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유가 관련된 부분의 선물은 지금 현재 시세가 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세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2020년 5월물, 6월물, 그리고 7월물, 8월물, 심지어는 2021년 유가 선물까지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가 되는 부분이 모두 다 ETF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식 같은 경우는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들 상간의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원유 선물이라든지 금선물 그 원유 ETF라든지 골드 ETF 같은 경우는 이런 선물 가격을 베이스로 선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관련 ETF도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게끔, 또는 원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원유 선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똑같은 방향으로 ETF 가격이 하락하게끔 가격이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상품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유 ETF를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슷한 질문을 하고 계신데,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 개별 주식과 대비해서 원유 ETF 같은 경우는 선물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기초 자산이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이제 4월달 기준에서는 5월, 6월물 선물을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6월물 매매를 하다가 4월에서 5월이 되고 5월에서 6월이 되면은 더 이상 5월 선물, 6월 선물은 세상에서 없어지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선물이 되기 때문에 이 기초 자산이 되는 선물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투자자분들이 깊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러한 부분이 다 ETF 가격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LP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이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ETF 가격을 책정을 하면서 이 ETF 가격이 형성되게끔 조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롤오버가 발생을 하거나 백어데이션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어 있는 ETF 가격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된다는 것 염두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그냥 ETF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심플하게 다른 개별 종목 매매하시는 것처럼 내가 샀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만 팔면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롤오버가 되기 전에 콘텐츠와 백어데이션 상황을 예측해서 매도와 매수를 하는 것은, 매도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롤오버 비용도 피할 수가 있고, 반대로는 롤오버 관련된 이익까지 우리가 챙길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몇 분이 남겨주셨는데, 처음 ETF로 이렇게 접하시게 되면은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도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금방 이러한 생각들은 접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유가선물 거래 시간과 ETF 매매 시간 간의 차이인데요. 우선 유가선물 관련된 매매는 거의 24시간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ETF 관련돼서 가격이 반영이 되는 것은, 국내 ETF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정규 주식 매매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유가 선물은 24시간 매매가 이루어지다가 새벽 4시 반 경에 선물장이 마감되는 그 시간 기준으로 국내 ETF 가격이 이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초가에 새벽 4시 반 기준으로 전날 대비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게 되면은 국내 ETF도 9시 오전 장을 시작을 하면서 ETF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새벽 4시 반 기준의 유가선물 가격에 맞춰서 유동성 공급자들이 관련 ETF 가격을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유가 선물 거래 시간과 개별 ETF 매매 시간 차가 발생을 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유가가 일간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평소 같으면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은 유가가 너무 낮은 가격단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내외 정세로 특히 미국과 중동 지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유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20불에서 지금 현재 20달러에서 2달러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10%가 올라가는 형국이고, 반대로 2달러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0%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의 일간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일이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ETF 가격은 단순히 유가의 변동성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유가 선물의 가격차, 그리고 환율의 변동,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 정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이 되어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콘덴과 베거데이션 상황을 예측을 해서 매매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후에 또 설명 한번 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롤오버 되는 스케줄 자체도 ETF마다 상이하고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타이거 원유 선물과 코덱스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첫 번째 타이거 원유 선물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타이거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구조로 지금 롤오버가 발생을 되는데, 지금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롤오버 관련돼서 격차가 크게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12월물로 롤오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상 퍼센트 이상 이제 괴리가 발생한다고 싶으면은 4월달이라고 하더라도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12월물로 기초자산이 대체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코덱스 서부 텍사스요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20%씩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매일 20%씩 변동을 해서 약 한 5일 동안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동을 해서 롤오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매달 롤오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지금 타이거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매달 발생을 하게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질 경우는 2월 12월물로 롤오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월물로 롤오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추가적인 롤오버는 없게 되는 그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타이거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월 16일자, 지금 3월 16일자죠. 3월 16일자에 지금 기초자산을 보시게 되면은 20년 5월물을 베이스로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 31일자까지도 크게 변화가 없다가 보시면은 4월 2일자 기준에서 5월물에서 바로 12월물로 구성물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해당 월에 대한 선물 가격과 차월물에 대한 선물 가격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바로 12월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선 10%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4월 2일자에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이루어졌던 게 4월 3일자 기준에서는 이제는 35% 수준으로 5월물에서 12월물로 롤오버가 이루어졌다가 4월 7일자, 여기서 4월 공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제외가 되는 거고, 4월 7일자 기준에서는 70%로 대부분이 이제 12월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자 부분에서는 이제는 모든 기초 자산이 보시는 것처럼 20년 12월물로 이제 대체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이루어지는 이런 롤오버,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그 WTI 지수가 아닌 지금은 이제 12월물과 롤오버 되는 과정에서는 5월물과 12월물을 같이 보면서 가격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하루에 이러한 선물의 가격이 10% 이상을 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매도와 매수, 백오데이션이나 콘덴고를 예상을 해서 롤오버가 발생하기 직전에 매매를 해서 그 시세 차익을 노려본다. 소위 말하는 아비트리지를 노려본다라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덱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덱스 같은 경우도 4월 1일자 기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원유가 20년 5월물로 현재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8일자 되면서 이제 5월물에서 이제 4월 9일자가 되니까 5월물에서 이제 6월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20% 비중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4월 10일이 되면서 38%, 그리고 4월 13일이 되면서 이제는 5월물보다 6월물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4월 16일자에는 66% 수준, 그리고 4월 17일자 기준이 되니까 이제 완벽하게 기초 자산이 변경이 됐습니다. 5월물에 이제 다 사라졌고 6월물로 변경이 됐죠. 이렇게 매달 이렇게 5일에 걸쳐 가지고 조금씩 변하는 5월물에서 6월물,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이제 6월물에서 7월물, 이게 매달 변하게 되는데, 이거를 예측하면서 매매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만약에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에너지를 쏟으면서 과연 얼마나 실익을 얻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을 하시는 거는 아예 이제 포기를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막 그거 시스템적으로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맞춰보겠다 하시면은 좀 말리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변동성은 거의 50%에 육박을 했고요. 그리고 롤오버를 시작한 4월 3일 하루 동안만 하더라도 24%를 등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유가는 2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2달러만 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10%의 변동률을 나타내고, 이게 10달러만 변동을 한다고 하면 50%의 변동성이 가집니다. 이거는 20달러에서 10달러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유가가 배럴당 20불에서 10달러, 10불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20달러에서 30달러로 하루아침에도 갈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번 장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50달러에서 100달러 이렇게 두 배로 올라가는 거는 50달러에서 75달러 이렇게 가는 건 힘들 수는 있지만 20달러에서 30달러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측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면서 콘덴고와 백오데이션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롤오버 되기 직전에 매수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노려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하나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미국 상장 유가 ETF 또는 레버리지 ETF는 왜 투자를 안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레버리지 관련된 ETF는 제가 영상 초미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미국 상장 유가 ETF는 제가 왜 매매를 안 하냐면은 미국에는 굳이 제가 유가 ETF를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많고 투자처가 널려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달러 약세가 예상되는 이러한 시점에 굳이 미국 기업을 두고 유가 ETF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국 상장 유가 ETF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개별 종목뿐만이 아니고 제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하는 종목은 있어요. 뭐냐면은 이 ETF는 5G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 관련된 영상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5G ETF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ETF들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개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랑 나중에 한번 퍼즐 한번 맞춰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는 투자를 하는 거는 지금도 제가 미국에 계속적으로 이번 그 하락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ETF, 유가 ETF보다는 5G 관련된 ETF 또는 지금 이런 우량, 그동안에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못했던 우량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팁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우선은 그 팁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타이거 원유 선물 ETF와 코덱스 원유 ETF 관련돼서 서부 텍사스유 ETF를 매매를 하시는데, 이 두 개의 ETF를 직관적으로 쉽게 비교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쉽게 비교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금융의 네이버 증권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들이 보이시죠? 여기서 화면에 타이거 또는 코드번호 130680을 입력을 하시면은 타이거 원유 선물 ETF로 이렇게 화면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차트라고 있죠. 이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화면이 떴을 때 여러분들이 종목 비교라고 하는 이렇게 자그마한 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코덱스 원유 ETF 코드인 261220, 여기 오타인데요. 262가 아니고 261입니다. 26122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은 타이거 ETF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코덱스 원유 서부 텍사스유 ETF인데, 이 두 개가 이렇게 그래프가 처음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차이를 나타내는 게 4월 6일 기준으로 롤오버가 끝났기 때문인데요. 롤오버가 시작이 되어서 4월 요쯤에 이제 롤오버가 이제 끝이 났는데, 롤오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초 자산이 이제 확 바뀌는 거죠. 지금 코덱스 같은 경우는 5월물에서 6월물로 기초 자산이 변경이 되었고, 타이거 같은 경우는 5월물에서 바로 12월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의 변동성 면에서는 코덱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롤오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WTI 여러분들이 보시는 WTI 이 가격은 그 근월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WTI 기준에서는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했는데 왜 타이거는 못 따라갔냐라고 이렇게 실망들을 하셨던 부분이 바로 여기 롤오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코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는 WTI 원유 선물 요 가격 변동을 보시면 되고, 지금 타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이 가격은 참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 WTI 참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12월 선물 가격을 보시면서 ETF 가격 변동을 좀 보시는 게 이제는 맞게끔 두 개의 ETF가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기초자산은 원유 선물이라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둘 다 상승을 할 것이고,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한다면은 두 상품 모두 하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4월 19일자 오늘자 기준으로 이 WTI 서부 텍사스유 선물도 6월물로 롤오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변동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하나,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유가 ETF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레버리지 ETN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굳이 레버리지를 가지 않더라도 유가 등락을 뭐 다 반영을 하지 못하는 레버리지에 제가 그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일반 원유 선물 관련된 ETF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선택한 것은 타이거와 코덱스 선물 ETF 두 종류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롤오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두 개를 선택했던 것은 아니고, 가장 거래량이 많고 거래 대금이 큰 대표적인 두 가지 ETF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ETF를 6대4 또는 8대2 정도로 매매를 하는데,
이전에는 6대4 정도로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8대2 정도로 타이거 원유 선물에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가면서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4월 19일 현재 전량 매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주도 없습니다. 제가 전량 매도했던 것은 원유에 대한 부분을 기간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겠다, 이 기간을 둔 것이 아니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면 제가 매매를 하겠다라는 이 가격 기준을 두고 있었는데, 제가 이 원유 선물 ETF를 매수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의 WTI 선물 가격 기준에서 26달러에서 27달러 요 사이에서 제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주도 원유 선물 관련된 ETF에 대해서는 한 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제가 개별 중소형주 중심의 순환매 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유가에 대한 매력보다는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 종목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물론 미국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매수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장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적극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 ETF까지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다시 유가가 20달러 수준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가격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좀 다르게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매수한다 하더라도 고점은 좀 낮게 잡고 탄력적으로 변동성에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26불, 27불에 팔아도 거의 매매 수익 자체가 20%에서 30% 정도 수준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상승을 해도 이거는 10%에서 20%는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가 ETF는 이렇게 제가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팁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영상보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정말 큰 마음 먹고 만든 영상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미국인에게만 허락된 보물 달러에 대해서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저조해서 좀 실망입니다. 근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가 조회수를 늘리거나 여러분들 제가 구독자를 늘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지금 이 달러에 대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큰 흐름에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이번 한 2-3주 동안에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부랴부랴 지금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글로벌 환율 흐름, 그리고 글로벌 자금의 흐름 방향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이 달러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방향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됐던 이유, 그리고 이번 사태로 만약에 이게 의도하지 않았던 이번 사태가 발생되었던 큰 목적이 바로 이 달러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음모론일 수도 있고 음모론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이해가 없으면은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은 언제나 흔들리는 공포에서 벗어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단발적으로 확진자 수가 몇 명이다, 그리고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은 실적이 어떻다, 이런 단발적이고 자극적이고 또 한 번의 충격이 올 것이다, 이제는 대공황이 시작이다, 이런 자극적이고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공포심만 자극하는 이런 뉴스들보다는 좀 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이렇게 안목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해당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